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충은 뭡니까? 해로운 벌레예요. 그죠? 해로운 벌레. 예, 이렇게 해로운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예, 주로 이제 천적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천적을 이용해 갖고 해충을 잡아먹어 버리면 그렇게 방제를 하겠죠. 요 방제 방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어떤 방제 방법이죠? 생물학적 방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유지 식물돼 있는데 요것 또한 뭐 이제 적어도 이제 재배학을 공부하면 어떤 가끔씩 이제 용어에 관련되는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 유지 식물이 어떤 거냐면 천적 증식과 유지에 이용되는 식물을 갖고 유지 식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쉽게 말해서 딸기의 유지 식물은 뭐가 있냐면 보리라는 얘기. 보리. 왜냐면은 콜레나 말이 그 딸기에 보면 막 진딧물이 생기잖아요. 그 진딧물을 잡아먹은 것이 콜레마리 진딧벌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천적인 겁니다. 이 천적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뭐냐면 주로 보리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를 같이 이렇게 키워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보리에서 콜레마리 진딧벌이 증식돼 있다가 그러다가 진딧물이 있으면 석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딸기의 유지식물은 결국 뭐다? 보리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뭐죠? 작물별로 그 유지식물이 뭐냐? 이거 그 끝도 한도 없겠죠. 다 그 공부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안내되는 거, 하나의 예시로 안내되어 있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딸기 유지식물은 보리더라.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우리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천적을 이용하니까 다 이거 뭐요? 생물학적 방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나방류는 천적이 없으면 페로몬 트랩 아시죠? 예, 페로몬 트랩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유인해갖고 요 안으로 샥 나방이 들어오게 해갖고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없애는 방법을 페로몬 트랩으로 설치해갖고 없애는 방법이 요 방법은 뭐겠습니까? 생물학적 방지 방법이 아니겠죠? 물리적 방지 방법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요 물리적 방지 방법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이제 곤충을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하면은 뭡니까 이파리를 먹는 그런 어떤 곤충도 있고 뭐 잠엽 이렇게 굴을 만들어 갖고 그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또 서식하는 곤충도 있을 거고 또 그 뭐 천공성 해 갖고 줄기나 가지에 굴을 파고 구멍을 내서 서식하는 곤충을 또 천공성 곤충이라고 할 거고 또 곤충 중에서 수액을 빨아먹는 그런 곤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빨아먹으니까 흡식성 곤충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분류해 가지고 다음 중 흡식성 곤충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또 최근에 보니까 인근 재배학 관련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출제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교재다가는 이렇게 실었지만, 지금 현재 마무리 공부하는 이 순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는 이 내용까지 하라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슬쩍 한번 이렇게 그래도 눈으로 슬쩍 스캔해서 보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해충에 대한 것도 주로 이제 요 정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지문에라도 나왔던 그런 어떤 해충 있죠. 해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정리를 해놨는데 읽어봐도 뭔 뜻인지 잘 몰라. 그리고 또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 정리 내용이 뭐요? 시험 문제 그대로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열어놓고 야 이게 뭐냐 해충을 찾아라 해갖고 1번 흑진딧물 2번 굴라방 3번 족파자마 진딧물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걸 갖고 어떻게 이거를 이게 흑진딧물인지 사과나무 흑진딧물인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을게라고 이제 좀 의아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리고 하다못해 정리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재다 이렇게 안내가 정리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는 제가 얼토당토 아는 거지만 제가 가능한 한 다 지금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 해충이 사실 여기 지금 요게 해충이 전박이, 응애, 온실가루이, 진딧물, 총채벌레, 일꿀파리 이런 것이 해충이거든요. 요 봐봐, 현미기로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죠. 구분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내가 한번 이렇게 이게 전박이, 응애야 이런 거야 하고 안내드리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이걸로 봐갖고도 되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해충이 요거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죠? 해충이 그 작물별만 해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테고, 그러면 그 작물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해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것은 어느 이제 그 농학자님 께서 굉장히 좀 뭡니까 유명한 농락사님께서 이렇게 야 이 해충이 요런 거고 이 해충을 잡아먹는 뭡니까 천적은 야 요런 거야 해갖고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이 표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서 출제가 많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요것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충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딱 하나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아셨죠? 더 이상 뭐 들어가서 뭐 여기에 뭐 야 해충 야 이런 해충은 또 어떻게 천적이 뭐야 그까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잘 봐보면 알지만 이게 뭐 이렇게 전박이 응애인데 뭐 그 뭡니까 입응애라고 이렇게 뭐 구분해 놓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분은 요 내용은 이 학자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 내용만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막 요 전박이 응애 진리의 응애 해갖고 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제는 뭐만 됐다? 요 녹색만 된 거예요. 녹색만 된 거. 그러니까 녹색까지만 기억하세요. 예, 요까지만 기억하다 보면 그래도 야 이거 맞고 하다 보면 더 아닌 거 한 개 걸려낼 수 있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다 하다 보면 더 머리 더 아픕니다.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전박이 응애는 이거는 해충이야. 해충. 칠리릉에는 천적이야.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전박이 응애, 칠리릉에 하다 보면 아니 전박 똑같이 응애가 돼 있다 보니까 어느 것이 해충인지 어느 것이 천적인지 이것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이렇게 막 머릿속에 정리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서 해충을 먼저 공부를 하십시오. 해충 아셨죠? 그래서 전박이 응애 온실 가루이 요 이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이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 이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진딧물도 해충이다. 예, 요 진딧물이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바이러스균을 뭡니까? 옮기는 그런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총체벌레. 뭐 총체벌레 이렇게 봐야지만 뭐이 봐갖고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총체벌레. 이것도 해충이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굴파리. 예, 입굴파리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구분해 놓은 거는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 흡착성 해충이 뭐냐, 잠입성 해충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요 지금 이제 그 유명한 학자님께서 만들어 놓은 도표에다가 딱 구분을 해봐 보니까 전박이 응애 온실가루의 진딧물 총체벌레는 그 뭡니까 즙을 빨아먹는 해충이에요. 흡집성 해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굴파리는 굴을 파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잠엽성 해충이다. 딱 요까지만 여러분께서 딱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이 전박이응의 천적이 뭐냐 그냥 그대로 딱 나와야 돼요. 전박이응이면 칠려령에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실가루이는 쉬워요. 온실가루이다 점발 더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예, 요렇게 점벌이 붙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꿀파리 볼까요? 198일 뭐요? 굴파리 점벌 붙죠?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딧물은 뭐죠? 콜레마니 진딧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암기가 어려운 것이 결국 전박이응애는 뭐냐? 칠레응애다. 요거 하나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총체벌레는 뭐예요? 뭐 총체벌이 점벌 이런 게 아니죠? 잘 뭐예요? 애꽃노린재하고 오이 일이 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체벌레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막 그냥 굉장히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왔어요. 사실 그래갖고 총체벌레 보면 요거 딱 떠올려갖고 아이고 요게 천적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해충하고 천적 요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병균도 공부를 했고 해충도 공부를 했지만 이 병균과 해충을 100% 뭡니까?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적을 키운다 하더라도 그 해충을 100%다 방지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전멸 목표가 아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그 하나 요 안내가 돼 있다. 그 하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게 목표 보면 결국 뭐 이것이 뭐 경정적 방제를 쓰거나, 아니면 물리적 방제 방법을 쓰거나, 생물학적 방제 방법을 쓰거나, 화학적 방제 방법. 그죠? 예, 생물 농약. 이렇게 화학적 방지 방법을 쓰거나 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1회 때 나온 거네요.
이래 때 보면 예, 좀 어렵습니다. 이래가 그쵸? 이래가 진짜 뭐 이게 뭐 농학 이론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좀 무시해야 되는데 최근에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좀 참, 이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알 상태로 눈급에서 월등하고 연 10세대 정도 발생하여 잎 뒷면에서 가해한다. 이거 우리가 뭐 곤충학자도 아니고 해충학자도 아니고 이거를 일일이 그 모든 것을 그 연구하는 사람조차 이걸 갖고 야 이거는 뭐야 하고 이렇게 찾아내기 어려운데 그쵸?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그래도 사과나무에서 요거 있으니까 그죠? 예, 사과나무에서 잎을 뒤로 말리게 하고 심하면 저기나 발생시킨다 하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겠다. 결국은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사과 흑신뒷물하고 사과 굴라방에 대해서도 제가 뭡니까 그 강연에도 제가 그 정리해놓은 거 교재 내용을 그대로 제가 어려 붙여놨는데 그 사실 그 뭐 굴라방하고 흑신뒷물의 그 차이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차이가 딱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보시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는 정도까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조금 깊게 들어가고 요건 요런 차이 때문에 이거는 흑신뒷물이야 하고 이렇게 강의는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그럼 다른 문제가 나오면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 투자해서 공부해 봐봐야 별로 효과도 없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하지 말자 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특강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가능하면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회 때는 해충과 천적의 관계를 바르게 짝 지어진 것. 요 원래는 요게 뭐죠? 칠레요령이 앞에는 전박이응이잖아요. 그죠? 근데 입응예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뭐 또 틀렸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님들마다 뭐 이게 그 뭡니까? 입응예류라고 하기도 하고 전박이응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나 봐요. 그죠? 예. 2번이 이제 틀렸죠? 예. 진딧물류는 뭐요? 진딧물류는 콜레마리 진딧벌이죠. 그쵸? 예. 그런데 요 온실가루이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죠? 온실가루는 뭐예요? 천적도 아니고 이거 뭐죠? 이건 해충이잖아요. 그죠? 해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틀렸으니까 답은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체벌레는 여거잖아요. 그죠? 있네요. 그리고 오는 오이 일응에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굴파리는 뭐요? 예, 굴파리는 굴파리 좀발 더 붙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사회때나 문제도 또 이래 해충과 천적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지백을 빨아먹고 뭐 배설물을 부착시키면 그름병을 유발시킨다. 고추의 전생육기관에 걸쳐서 발생하며 CMV 등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다. 이렇게 출제된 겁니다. 요게 이렇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으로 해갖고 사실 요 진딧물을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회 때도 결국 뭐예요? 천적을 모두 그러죠. 그러니까 해충이 뭔지, 천적이 뭔지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 지금까지 출제됐던 형태가 이런 것이니까. 자, 천적 보겠습니다. 할 때 요거 애니까 요거는 뭐죠? 천적이 맞습니다. 콜레마리 진딧벌 요 천적이네. 그쵸? 칠레 어린이는 뭐죠? 예, 전박이 응애의 천적이죠? 예, 맞습니다. 전박이 응애는 뭐예요? 이거 해충이지. 그렇죠? 이거는 해충. 예.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께서는 좀 그래도 현명하게 내셨네. 야, 천적이 뭔지를 한번 찾아봐봐.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가나다 요거네요. 그쵸?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회 때 이제 중간에 또 나온 것이 병충해 종합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천적제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죠? 이런 것은 그냥 뭐 인간적인 사고로 풀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과 가수에서 페로몬을 이용하는지 생물 농약을 이용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예, 이런 것들은 병충해를 종합 관리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 재배를 하고 있다 이런 거니까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닌 거, 뭐죠? 독버섯을 먹으면 안 되듯이 천적을 제거하는 것은 그 뭡니까? 병충해 그 관리 방법이 아니겠죠. 그죠? 천적을 키워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6회 때도 보시면 조류의 피해 방지 대책이에요. 이거 뭐 박사 선생님 조류 피해 방지 대책에 이렇게 강의 안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뭐 강의하고 해갖고 이게 맞추는 문제가 아니죠. 예, 조류 이거 쉽게 말해서 새들이 와서 자꾸 뭐 사과 달린 거 자꾸 쪼아 먹어. 이랬을 때 그 대책이 뭔가 떠올리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야 새들이 못 오게 방조망을 설치하면 될 거고, 그렇죠? 예, 폭음기 팡팡 소리 나게 해갖고 새들이 놀래가 도망가게 하거나 아니면 빛을 탁
비치게 갖고 번쩍번쩍 비치게 갖고 새들이 놀래 갖고 어이 뭐야 하고 반짝반짝 거리니까 그냥 도망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요? 2번이겠죠. 페로몬 트랩은 뭡니까? 나방 같은 거는 천적이 없으니까 페로몬 트랩을 설치해 갖고 그 안에 나방을 슉 뭡니까 들어오게 만들어 갖고 그 뭡니까 포획하는 거. 그게 페로몬 트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2번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배학 문제가 무조건 꼭 공부를 해 맞춘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여러분께서 야 이상한 문제 나온 거 있으면 야 그거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여러분께서 욕심을 냈기 때문에 와 이런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풀어 이렇게 여러분께서 고민하는 거지. 아니 나 뭐 60점 이상 맞으면 돼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아유 뭐 이런 거 나면 그냥 살짝 한번 내 나름대로 인간적인 사고로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찍어야지.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재배학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쉽게 거저주다시피 하는 거. 법을 공부하면 법 규정을 모르면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하지만 재배학은요. 이렇게 뭡니까? 그 인간적인 사고로 그냥 쓱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그 과락하는 것은 다른 그 법 과목이든 재배학이든 사실 과락률은 거의 비슷해요. 아셨죠? 예.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뿐이지 그만큼 또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배학도 잘 봐보시면 법 과목하고 비슷한 과락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회 때 나온 거.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하자마자 또 이렇게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야, 9회 때는 또 해충을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해충이 제가 그랬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는 점박이 응애, 온실가루이, 진딧물, 총체벌레, 이꼴파리 맨날 그걸만 출제를 했잖아요. 그게 해충인 줄 알았는데 해충이 그만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천 수만 가지가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하냐고, 그쵸? 예, 당연히 공부를 안 하는데 이렇게 둥 나오는 거예요. 흡적성 해충. 흡적성 해충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점박이 응애도 흡적성이죠. 예, 온실가루도 흡적성이에요. 그렇죠? 예, 진딧물도 흡적, 즙을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갖고 뭐다 하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겠죠? 포도나무 가지와 잎을 주로 과외한다 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뭡니까 시험 수험생이라면 아유 감사합니다. 포도 유리나방 아니면 포도 호랑 하늘 속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찍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충이 하얀 손과 같은 왁스 물질이죠. 아유 이거 뭐 누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약충에 뭐 어떻게 돼 있고 이것까지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래놓고 문제가 나왔어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미국 성렬본에도 또 네이버에 있는 거 하나 또 검색해갖고 이렇게 제가 붙여놔놨는데 이거 읽어봐가지고 여러분께서 이게 뭡니까? 이거 쉽게 이거 문제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전 해충에 대해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되는 거 다 공부를 하셔도 되겠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 치면은 아예 이런 것은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9회 때 나왔죠? 그 이후에 없어요. 10회, 11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봐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몇 문제 있다 치면 그런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은 뭡니까? 지금 네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치면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결국 뭐예요? 또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요. 이 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